여러분 안녕하세요. 류주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위에서 해도 괜찮겠죠? 네. 저는 모교 59기 국제해사수송과학부 해경과 졸업을 했고 현재 로얄 캐리비안이라는 크루즈 선사에서 이항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하면 보통 제일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게 있으세요? 타이타닉. 그리고 떠오를 수 있죠. 크루즈 사이즈에 따라서 안에 있는 시설들도 다 다르고 말하자면 안에 있는 컨텐츠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크루즈에서 어떤 것을 하고 놀까, 어떤 것을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자가 또 크루즈 여행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실습 다 하고 오신 거죠, 그렇죠? 실습했을 때 휴가 가면 뭘 제일 하고 싶으셨나요? 자고 싶고. 저도 배 탈 때 항상 자고 싶어요. 피곤하니까. 영화관도 가고 싶고, 놀이공원도 가고 싶고, 맛집도 가고 싶고, 크루즈 안에는 이런저런 시설들이 많아요. 영화관도 있고, 아이스링크도 있고, 여자분들은 뭐 네일, 아트, 뭐 살롱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고, 마사지, 스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놀이기구도 있고요. 서핑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것들은 선원들을 위한 시설일까요? 아니면 게스트들을 위한 시설일까요? 네, 게스트들을 위한 시설이고 게스트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 밀리지 않을 때 한 번씩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사용을 계속 합니다. 크루즈 승선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내 탓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오는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친구들과 혹은 사랑하는 연인들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들을 사실 풀기 쉽지 않습니다. 크루즈에서는 그런 스트레스를 걸러줄 수 있는 장치들이 참 잘 돼 있던 것 같습니다. 크루즈를 처음 크루즈 항해사가 되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부터 합격을 받아낼 때까지 딱 10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사실 해양대학교 오기 전에 다른 대학교에서 경영대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2학년까지 하다가 수능을 다시 보고 해양대로 왔는데 1학년 2학기가 됐을 때 요수엑스포 포스터를 보고 제 주변에서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보고 선택을 했고 이렇게 저희 3명은 지금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 쭉 걸어왔고 모두 크루즈 항해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당시 기준으로 여러분보다 더 저학년이었던 후배들이었던 그런 입장에서 이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을 때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나요? 크루즈 항해사가 되기 위한? 아주 잘 됐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냐면 카페 같은 데 가면 멋있는 액자나 사진들 있잖아요.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갔다가 나온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졸업을 하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는 의무승선 끝나면 크루즈로 가자,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참 걸릴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으니까. 우리나라에도 해양대학교 2개밖에 없고 되더라도 우리 2 학교 중에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덤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밀도 있게 시간을 쓰자라는 생각으로 점과 점 사이를 저희는 어학 공부도 많이 하고 대외 활동, 대면 활동, 스스로의 몸값을 올리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귀찮고 바쁘고 놀고 싶죠. 친구들 다 놀러 다니고. 근데 저는 학비도 제가 스스로 벌었어야 되기 때문에 방학 때마다 계속 알바를 해야 됐고 근데 크루즈를 가려면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계속 했어야 됐습니다. 졸업을 하고도 그 전에 방학 그리고 휴가 때도 계속 회화학원을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하고 혹은 화상 영어, 전화 영어를 크루즈 들어가기 전까지는 계속 그쪽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진해운에 입사해서 컨테이너를 타고 회사가 운명을 달리해서 LPG를 타러 다른 회사로 갔습니다. 제주 국제 크루즈 포럼이 매년 열리는데 그 자리에도 시간이 될 때마다 참석을 해서 크루즈 산업 이해를 하고 또 새로운 동기부여를 계속 받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크루즈를 타신 분이 없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꿈이 교수님이다 하면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어떻게 교수님이 되셨습니까? 하고 조언을 받고 구할 수 있는데 크루즈는 없어요. 물어보고 싶은데 도와주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도움을 받고 싶어서 크루즈 말하자면 취업 박람회가 독일에서 열린다고 해서 저희 셋이서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초대를 받지도 않았어요.
오라고 한 사람도 없었어요. 면접이 잡힌 것도 아니고 저희 셋이서 지금도 갯돈을 모으거든요. 학생 때부터. 크루즈 관련돼서 우리가 금전적으로 필요할 때 갑자기 돈을 모으게 되면 혹시나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씩 모아보자 해서 그걸 비행기 티켓을 사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줄을 20명, 30명 줄 쭉 서 있는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 이력서들 이만큼 들고 사실 항해사를 뽑는 자리는 아니에요. 대부분 호텔 파트 크루즈를 뽑는 그런 자리인데 혹시 모르잖아요. 해서 되면 땡큐고 안 되면 이걸로 안 되는 거구나 라는 데이터를 또 받을 수 있는 거고 저희 아직 젊고 저희 정말 하고 싶고 이번에 정말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죠. 안 됐어요. 계속 안 됩니다. 심지어 저희가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도 인종차별을 받기도 합니다. 그냥 눈 앞에 대고 우리 아시안 안 뽑아 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뭔가 웃어야 될 것 같은 그래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라고 내 탓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핀란드에 있는 해양대학교로 또 연수를 가게 됩니다. 그 안에 크루즈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갔어요. 유럽에서는 좀 다르지 않을까? 유럽에 있는 페리라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가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교육과정 그쪽에서 받고 우리나라에서 훑어 넘어가는 부분 그쪽에서 5일씩 교육받으면서 실습도 안 한 친구들에게 이양사가 까이고 부끄럽고 하는 경험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걸 하면서 처음엔 부끄럽고 얼굴이 빨개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맞아. 사실 이게 맞지. 귀찮고 시험에 안 나오고 우리 넘어갔지만 이렇게 수업을 받는 게 맞아.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많은 또 개인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핀란드를 갔다 오고 나서 여객선을 승선을 합니다. 저는 국내 여객선을 제주 다닌 여객선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코로나가 오더라고요. 지금 나는 빨리 하루빨리 크루즈로 가고 싶은데 크루즈 시장은 급박하게 모두 닫혔습니다. 근데 역으로 이때다. 지금 다 그만두고 지금 뭐 불경기고 한데 나는 배를 타고 있으면 되겠다. 나한테 필요한 건 경력이다. 경력이 깡패다라는 저는 그거를 많이 믿고 있었거든요. 부산에서 다니는 일항사 자리가 나와서 일항사를 하게 됩니다. 일항사를 하고 있다가 계속 지원을 했어요. 일항사를 해도 지원을 했는데 안 돼요. 진짜 안 될 수도 있나? 라는 생각에 흔들리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인터뷰가 잡힙니다. 저도 면접 볼 때 위에만 이렇게 유니폼 입고 아래는 추리닝 입고 면접 봤습니다. 면접 볼 사람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람 얼굴 찾아가지고 노트북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얼굴 보고 안 떨리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 회사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시점은 여기 군함장 항해사님이 9월이 되고 그 다음 달에 또 신기하게 될 일은 또 되나봐요. 10월달에 합격을 하고 노르웨이전 크루즈라인 그룹의 이양사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타게 된 배는 세븐시스 익스플로러라는 럭셔리 크루즈선입니다. 이쪽에서 미 동부에 캐리비안 쪽을 이렇게 다니는 여정으로 크루즈를 탔었고 그리고 한 컨트랙을 하고 나서 또 저에게 한 번 더 점프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왔습니다. 지금 제가 재직 중인 로얄 캐리비안 지금 최대 크루즈 선사로 26척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있는 회사가 카니발, 로얄 캐리비안, 그리고 노르웨이전 이렇게 크게 크루즈 3대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큰 대기업이고 어떻게 보면 작은 기업으로 가면 그런 국적의 다양성이 존중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큰 회사로 갈수록 국적이 다양해지고 성별도 남자 항해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성 항해사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딜레마죠. 큰 회사는 큰 회사로 안 뽑아줄 것 같은데 근데 작은 회사는 로컬을 위주로 뽑고 그렇게 로얄에 들어와서 제가 탔던 랩소디오는 지금 로얄에서 거의 가장 작은 사이즈의 중형급 크루즈입니다. 그리스, 터키, 이스라엘 이쪽 다니는 루트로 항해를 했었고 그리고 저번 컨트랙은 캐리비안에서 항해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제 승선이 잡혀 있는데요. 한 달 뒤에 제가 탈 배는 처음에 보셨던 아이콘 오브 더 시즈라는 크루즈선입니다. 로얄에서 지금 나오는 신조고 신조 인수 멤버로 이번에 가게 되는데 떨립니다. 사실 제가 LPG 탈 때 신조 가봤었는데 엄청 힘들어요. 사람도 부족하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수검도 받아야 되고 근데 이번에 신조로 가게 됩니다. 제가 뭘 많이 알고 갈까요? 처음에는 우와 나도 이렇게 큰 신조 타는구나 하고 잠깐 좋았다가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도 콜레그랑 슬라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서 안 꿀리려고. 제가 제 일을 잘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어렵게 문 열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닫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잘 닫아놓고 또 후배님들 오시면 그때 또 끌어줄 수 있는 그 연속적으로 이어져야지.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또 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항해사의 라이프는 사실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먼저 로테이션이 좋아요. 보통 이건 크루즈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해외 송출의 장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니어는 보통 4달 타고 2달 쉬거든요. 크루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회사 3달 쉬고 3달 타고 이렇게 1대1 로테이션으로 가면서 내 라이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는 날 내가 언제 어디에서 내릴지 날짜를 받아요. 그 배를 내리는 날 내가 언제 어느 포트에서 어떤 배를 승선할지를 스케줄을 받고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을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겪게 되실 수도 있지만 곧 배를 타야 될 것 같은데 언제요? 다음 주요. 친구들이랑 여행도 잡아놨는데 캔슬한 적도 많고 많이 바뀌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크루즈 타면서 좋았던 점은 그런 점이 좋고 단점은 업무로드가 굉장히 높습니다. 입출항 때 바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크루즈는 한 달에 20번에서 25번 입항 출항을 합니다. 입항을 할 때 물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업무량들이 있겠죠. 국내 상선이 편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업무가 다릅니다. 상선에는 없는 부서들이 있고 상선에는 없는 타 부서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항해사들, 기관사들 간의 그런 인력 풀도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아시는 사망사와 크루즈의 사망선이 이렇구나라고 동일성산에서 비교를 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셋이 굉장히 성향이 비슷하면서도 또 다르거든요. 어떤 점이 가장 좀 비슷했을까? 저희가 설정한 방향대로 나름 성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성실하게 한다는 것은 주어진 규율 안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랑 안 맞을 수도 있고. 하지만 룰이니까 우린 따른다. 귀찮아도 한다. 귀찮은 걸 저희 잘 참았어요. 아니, 잘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귀찮은 걸 참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객관화를 잘 해야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서 괜찮아. 이제 놀아도 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편해지려고. 근데 저희 답을 알아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된다는 걸 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실천으로 하는 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 모임에 나가고 뭐 영어 회화를 하고 테스트도 봐보고 군대 끝나고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 회화 학원 가면은 10,000원이면 레벨 테스트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영어 회화 학원들을 돌았어요. 순방하듯이. A 학원 가서 레벨 테스트 하고 또 몇 바퀴 돌고 한 3달 뒤에 또 가서 레벨 테스트 하고 놀랍게도 실력이 그대로입니다. 놀랍게도 실력이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4달, 5달 하니까 한 등급씩 올라가요. 그래서 그레이드를 매기는 게. 그러면서 아, 이게 진짜 티가 안 나는데 하면 된다는 거는 확실하구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점프를 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고 주변에서 안 해도 돼.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얘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모두 똑같은 제복을 입고 똑같은 교육 과정에 비슷한 성사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눈치 보지 마세요. 옆에 친구가 내 인생 살아줄 거 아니고. 그리고 든든한 조력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으로 서로 힘들 때 많이 도와주고 흔들릴 때 멱살 잡고 캐리해주고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고1 때 엄청 큰 배가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크루즈라는 거를 크루즈 공모전을 할 때 해양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진 속에 있는 회사가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게 있으실 거예요.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구 탓이 아닙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면서 하나씩 알아가는 거예요. 하다 보면 조금 더 관심 가는 게 생기고 하물며 게임이라도 조금 더 잘하는 게임이 생기잖아요. 자꾸 죽는 게임도 있고 그런 것처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방향이 정해지면
쭉 가세요. 고민해보시고 진짜 잘할 수 있겠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다 하면 가세요. 지금 해양대 와서 교육과정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조건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우리 뭐 소프트나 이런 교육과정을 받는 게 되게 오래 걸립니다. 돈도 많이 들고 시험도 더 많이 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수월하게 그런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게 있다고 하시면 도전해서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